자, 네온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이래요. 이집트와 요르단 인접한 사우디 서북부 서울 면적 44배가 되는 땅을 총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할 예정인데 홍해를 가로지르는 대교까지 건설해서 이집트랑도 연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청사진이 공개된 곳은 총 3곳이에요. 복합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더 라인과 야외 스키장을 짓겠다는 산악관광도시 트로제나, 그리고 해상산업단지 옥사곤인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독특한 외형을 가진 더 라인이에요. 500m짜리 유리벽을 일자로 세워서 170km를 관통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만 공사비 약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48조 원, 우리나라 작년 예산이 558조 원이었으니까 3대한민국을 이곳 하나에만 때려 부을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걸 100% 친환경 에너지로 구동시키고 203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SF 영화로 만들어도 현실성 없다고 까일 만한 건축들을 짓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 구라핑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온갖 인프라가 이미 다 구비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555m짜리 롯데타워 만드는데 약 5년 2개월에 4조 2천억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500m짜리 유리벽을 2열 정도로 170km 줄줄이 비엔나로 세우려면 대체 돈이며 시간이며 얼마나 들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중동 사막 한가운데 야외 스키장을 짓겠다는 것도 미친 소리 같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탄 들린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어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사우디에서 개최한다는데 개최 도시는 바로 이번에 야외 스키장을 짓겠다고 했던 트로제나였고요. 살아생전에 중동에서 열리는 겨울 스포츠 이벤트를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긴 한데 아이스링크야 어떻게든 만든다고 쳐도 야외에서 하는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감도 안 오죠. 그런데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사우디의 절대 권력 빈살만 왕세자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왕정 국가의 절대 권력자가 도끼 품으면 어떤 건축물들이 튀어나오는지 익히 배워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온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기로 하죠. 우선 더 라인의 기본 개념은 이래요. 200m 간격으로 500m짜리 유리벽을 2개 세워서 170km 직선으로 쭉 깔아서 거대한 통곡의 벽을 만드는데 이 유리벽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특이한 건 이곳엔 도로가 없다는 건데 도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도 없겠죠. 대신에 지하에 고속철도가 깔리는데 이걸 타면 끝에서 끝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가 궁금해지죠. 사우디 측에서 설명하는 장점은 먼저 땅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약 9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인 거 대비 더 라인의 면적은 겨우 34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같은 인구를 18분의 1 사이즈로 압축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우디 측에서는 이걸 제로 그래피티 얼버니즘, 그러니까 무중력 도시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생기는데 모든 생활이 도보 5분 내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시 맨 끝에 있다고 해도 건너편까지는 고작 200m밖에 되지 않고 맨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는 소리죠. 5분 반경 이내에 집, 사무실,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단 5분,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 5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속철도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차를 사야 되는 부담도 없고 유지비, 보험비 등등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이브된 돈으로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 역시 없을 테고 배기가스도 없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더 라인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들인데 뭐 이게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나? 아무튼 다음으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트로제나를 살펴볼 텐데 일단 사우디에도 눈이 오나?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이 네온 프로젝트의 부지를 사우디 서북부 쪽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기후랑 연관이 깊어요. 이곳이 홍해랑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들보다 무려 10도 이상이나 낮거든요. 나름 서늘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날씨인데다가 트로제나가 건설될 곳은 최고봉이 2580m나 되는 산악지역이라서 역대 최저 온도가 영하 7도를 기록한 적도 있고 심심치 않게 폭설도 내리는 곳이라 사우디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자, 문제는 2029년에도 스키 경기를 치를 만큼의 눈이 내리느냐 하는 걸 텐데 이건 참고할 모델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100% 인공눈을 뿌려서 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로제나 역시도 최악의 경우 베이징 모델을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트로제나의 컨셉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산악 관광 도시예요. 여기에는 7개의 주요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우선 거대한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각종
이벤트랑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호수 밑에는 더 보우라고 하는 히든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콘서트나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코엑스 같은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호수 전망이 보이는 곳에는 초호화 맨션 단지가 들어서고 스키빌리지, 주거시설 전망대,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까지 만든다고 해요. 겨울뿐 아니라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들을 싸그리 지어서 관광객도 싸그리 모으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지죠. 자, 마지막으로 수상산업지구 옥사곤을 알아볼 텐데, 이 옥사곤이 표방하고 있는 건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AI다, 사물인터넷이다, 메타버스니 기타 등등 기업들이 주가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온갖 미사요구들이 여기에 붙어요. 이건 역시도 평범하게 만들진 않겠죠. 팔각형으로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놓겠다는 거거든요. 이 산업단지를 물에 띄워놓으면 뭐가 좋냐? 부품이나 재료를 선박이 싣고 오면 육지로 이동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단축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세계 물류의 한가운데 이 산업단지가 위치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30년까지 인구 9만 명, 일자리 7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사우디에게는 이 네온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어요. 사실 이 네온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사우디 비전 2030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석유 의존적이었던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하도 전기차 시대니 탈탄소 시대니 떠들다 보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것처럼 석유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머나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사우디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사우디는 국가 재정의 90%를 기름판 돈으로 충당할 정도로 엄청난 오일 플렉스를 자랑하던 국가였어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사우디는 자국민들에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등 각종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거든요. 국민들에게 선심성 복지를 과할 정도로 베푸는 나라로도 유명했어요. 기름이랑 전기에는 보조금을 팍팍 때려 넣어서 원가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게 해줬고, 자국민의 무려 95%가 공공부문에서 일했을 정도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였는데, 이 이면에는 절대왕정 국가에서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 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사용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뭐 이런 거죠. 때문에 사우디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안정된 기름값이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미국산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채산성이 없어서 캐지 않고 있던 셰일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느슨해진 사우디 기름에 긴장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국제유가를 대폭락시켜 버리거든요. 한때 배럴당 130달러까지 육박했던 기름값이 2014년을 기점으로 고꾸라지더니 2016년에는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달러 언저리까지 추락하는 충격적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로 정부 수입이 50% 이상이 날아가면서 천하의 사우디가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버리거든요. 경제구조 역시도 기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과 비슷한 규모였던 사우디의 경제가 오로지 유가 하락 하나의 원인 때문에 박살나 버려서 잃어버린 10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중이에요. 사우디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의 공짜로 사용해왔던 전기랑 기름값을 한꺼번에 3-4배씩 올려버리는가 하면 부가가치세까지 도입하면서 이 상황을 탈피해보려고 하는데, 안 내던 돈을 내려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겠죠. 게다가 그동안 국제유가 시장에서 절대적이었던 사우디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되고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우디 왕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이건 역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원래 사우디의 왕위 계승법에 따라서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빈 살만의 사촌형이었던 빈 나이에프. 그런데 빈 살만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납치, 감금, 암살 등등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세자의 자리에 올라버리거든요. 게다가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인 까슈끄지를 터키에서 암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어그로마저 끌어버려요. 때문에 인권이라면 눈 뒤집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까지 해버리면서 빈 살만 왕세자는 썩 유쾌하지 못한 통치 초반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통성 없는 왕세자가 집권을 하자마자 경제도 나락가고 외교도 참사가 나고 뭐 하나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왕정 국가라지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려내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돌파구로 꺼내든 것이 바로 이 네온 프로젝트인 거예요. 성공만 한다면 30%에 육박하는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사우디 경제 다각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는, 아무튼 경기 살리고 시적 자랑하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토목 사업만 한 게 없더라. 빈 살만
빈살만이 이 사업에 얼마나 큰 힘을 쏟고 있냐면 이 네온 프로젝트의 발표회 즈음에서 매우 놀라운 행보를 보이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충격 발언을 했어요. 이 히잡조차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부르카를 쓰고 다니고 남성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와하비즘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우디의 왕세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데 빈살만은 자신의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락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에서 콘서트를 여는 파격도 허락했어요. 얼마 전에는 K콘까지 열려서 이번엔 걸그룹들도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게 네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의 인권이 이 정도 개선됐다 국제적으로 어필을 하려는 빈살만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빈살만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그 진정성에 있는 의심이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2030년까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런데 이 네온 프로젝트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칼코마니 같은 도시가 바로 사우디에 하나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 킹 압둘라 경제도시. 킹 압둘라는 사우디의 선대 왕이면서 빈살만에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요. 지난 2005년 신도시의 필요성을 느낀 압둘라 국왕은 사우디 전역에 6대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그중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내세워서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 신도시 프로젝트였어요. 당시에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용되는 신도시를 지어서 규제를 풀어서 외국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석유에 의존적인 사우디의 경제를 다각화시키고 항만을 건설해서 전 세계 물류 허브가 되겠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네온 프로젝트와 사상적 동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착공 당시 워싱턴 DC만한 크기의 200만 명이 거주하는 걸 목표로 지어진 신도시였거든요. 네옴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죠. 그런데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겨우 10,000명. 원래 계획된 부지의 25%만 겨우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예요. 이 신도시는 시작부터 모든 게 문제였어요. 공사는 시작됐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와 상수도 시설도 없었고 신도시로 연결되는 운송망조차 계획이 넣지 않는 매우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말아요. 게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원자재값 폭등으로 자재들이 수급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공사도 엄청나게 지연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사우디에서 가장 큰 건설사인 사우디 오거가 부도를 맞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어요. 여러 잡음들 때문에 기업과 사람들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산업도시가 아닌 관광 휴양도시로 강제로 종족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종 완공일이 2030년이긴 하지만 고작 8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킹 압둘라 경제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금융과 산업단지를 지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00만 명의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는 조그마한 신도시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우디의 실력으로 어떻게 네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겠냐고 묻고 있어요. 오히려 빈살만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신도시를 지으려고 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킹 압둘라 신도시를 재개발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건설 당시 큰 문제가 됐었던 운송망도 이젠 갖추어져 있고 항만 인프라 역시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 항만 생산성 지수에서 킹 압둘라 항만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때문에 이미 있는 걸 활용도 못하면서 평범한 신도시보다 돈이 몇백 곱절은 더 들어가는 이상한 건물들을 짓겠다고 하니까 킹 압둘라 신도시를 완공시키면 자기 이름 대신에 큰아빠 이름이 부각되니까 자기 이름을 더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네온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계획도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현재까지 사우디에서 밝힌 계획으로는 먼저 국부펀드에서 2290억 달러를 조달한 뒤에 1060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모으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약 2100억 달러를 더 채우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렇게 긁어모아도 더 라인의 절반밖에 못 짓는 돈이거든요. 빈살만은 모자란 돈은 네온 개발 주체를 받고 있는 회사를 상장해서 연 13에서 14%의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재정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가뜩이나 전 지구적으로 경제가 나죽겠다고 아우성인 이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전부 나오지도 않은 이 프로젝트에 과연 누가 펀드에 돈을 넣고 민간 투자를 하려고 나설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더 라인을 만들 땅에 살던 소수민족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부족민이 살해당하는 사건마저 발생하면서 인권 후진국 사우디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악재는 이것만이 아닌데요. 같이 비전 펀드를 만들면서 사업적으로 가장 우군이라고 알려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역시도 최근에 충격적인 규모의 투자 손실을 내면서 빈살만을 도와줄 여력이 없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게다가 빈살만의 회심의 카드였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상장 역시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한때 애플보다 2배 넘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아람코였지만
막상 상장해놓고 보니까 저유가 펀치를 받고 거품이 쭉 빠지면서 원했던 만큼의 자금 조달에는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시장에 재상장하려던 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물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 즉 건축학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통박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거 그리고 이거 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